네, 여러분들 탱고픽 광고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데 광고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네. 사람들한테 어떤 뇌리에 팍 박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일부 그 과장과 거짓말이 좀 있다는 거. 정프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네. 또 마켓 브리핑 이게 첫 순서니 두 번째 순서니 맨날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자 1.5 순서. 1.5 순서. 우리 또 수원에서 또 멀리 예. 오신 화요일의 남자 미래에셋증권 조경상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아니 저 지난번에 40%밖에 못 하고 가셨는데 네. 오늘은 또 목표 몇 프로 하고 가시렵니까? 준비하신 거? 절반 이상 하고 가겠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오늘도 잔뜩 준비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네. 네. 나오실 때부터 장이 계속 빠졌다. 나오는 맞습니까? 날만 나오는 날은 다. 나온 날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야간이 열리잖아요. 이제 네.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네. 꼭 하락해서 마감을 아, 했더라고요. 다음에는요. 그 티를 초록색 티를 입으시면 됩니다. 아, 네. 붉은색이 아니고. 붉은색이 아니고. 아니면 그 슈렉 그 분장을 좀 하고 오셔도. 녹색으로. 요일을 바꾸는 것. 있네요. 아 근데 이미 뭐 사실 5일 중에 4일 빠지는 예. 시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팀장님은 날짜 잘못 고르신 예. 것도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네, 네. 반 이상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뭐부터 빠르게 할까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장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부터 시장이 계속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몇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뭐 달러 인덱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빅스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 지수라고 말하는 이런 지표들이 좀 계속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좀 주간 동안 있었던 이제 이슈들하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강달러로 인해서 유럽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모습들하고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선 이탈리아에서 이제 극우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저희 다른 패널 분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탈리아는 전례가 있어요. 이제 유로존을 나가겠다. 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맨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한번 밝혔어요. 네. 유로존을 탈퇴할 의사가 있음을 아, 밝혔었고 근데 나가라고 해요. 나가면 누구 선인지. 지금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들을 받기 때문에 못 나가는데 네. 워낙에 좀 행보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사실 유로존 안에서도 여기에 이 멘트 유로를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가면 누구 손인지 딱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가면 안 갚아도 되니까. 아 돈을 안 갚으려고. 네. 그래서 와, 그런 깊은 뜻이. 우리도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전쟁을 안 일으켰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가면 극단적인 선택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파운드가 나왔는데 이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하고 반대로 이제 공조가 그렇죠. 안 되다 예. 보니까 그렇죠.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라든지 아니면 가치 하락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축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나서 파운드화 가치가 사실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주말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 네. 조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국왕이 바뀌면 네. 돈에 국왕의 얼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폐를 싹 수거해서. 수거하진 않고요. 같이 그냥 통용돼서 통용돼서. 쓰는데 근데 뭐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안에는 이제 찰스의 얼굴이 나오는 아 거죠. 근데 또 오히려 국민들이 네. 또 약간 우리 또 찰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옛날 여왕님 찍혀 있는 걸 계속 쓰려고 하기도 하겠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거였고요. 네네. 이건 농담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독일 경기 지표들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독일 하면은 유로존에서 사실 그 소년 가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년가장이 약간 파산직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침체됐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고 네.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약간 좀 태세 전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 영국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신임 트러스 총리가 러시아를 워낙에
그렇죠. 적대시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서거했을 때 이제 조문을 갔죠. 왕치산이 갔죠. 네, 가서 굉장히 영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음흠. 좀 우호적인 발언도 했고 네. 그와 동시에 유로존과의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협력 강화들을 말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러시아하고 경제적으로 공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중국이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역과 좀 어느 정도 다시 공조를 하겠다라는 걸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재할 의사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나중에 미국하고 이제 어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교환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특이 사항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해서 휴전을 한다,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이걸 수용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교환 카드로 이걸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 공급망 이슈가 나오니까 인도로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지를 좀 옮겼고 인도 같은 경우도 대미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사실 미국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음. 이런 걸로 중국하고 좋은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인도를 길들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강경한 태도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뭐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하나 맞춰준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우호적으로는 안 올 거야. 네. 그 본보기를 인도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의 미국에는 어쩌면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국제 외교라든지 정치로 국제 질서를 잡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실패했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 강달러, 이 경제적인 무기로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간에서 뭐 삽질했대, 뭐 네. 사우디 가서 네. 체면구겼대. 니네 나 우습게 보냐? 나 미국이야. 네. 그죠? 진짜 그거네요. 그래서 킹달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이건 좀 이제 다른 글로벌리하게 있었던 것들이고 이제 미국을 좀 보면 이제 FOMC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 아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 그 관련해서 발언이 조금 있고 있는 상황일 거고 네네.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바로 전에는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네. 말을 말을 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끝에서는 경기 너무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경제에 충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네. 또 그 전에 이제 로레타 베스터가 이제 또 발언을 했는데 이분도 역시 금리 인상은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운드화 급락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이거나 글로벌리하게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경기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요분들 특징을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좀 예전 바로 직전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나왔던 멘트하고 약간 다른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묻지마 직진 모드에서 네, 조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살펴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잔 콜린스 이제 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네. 바로 지난주 후반에 말했던 그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말했던 내용을 좀 인용해서 네. 발언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아. 시나리오를 좀 다룰 때 말씀을 드릴 시나리오 거고요. 좋습니다. 시나리오까지. 시나리오. 네. 주말에 이제 파월이 인터뷰를 했어요. 파월도 새로운 뉴 노멀에 진입했다. 네. 이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 한 군데로 모이는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네. 높은 인플레이션, 네. 중금리 수준의 금리, 네. 그리고 낮은 성장.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금리 저성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담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되고 하지만 성장은 낮은 이런 시대가 열렸다, 약간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제가 뒤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할 일 많은데. 또 시나리오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리마리오라고 추억의 인물이 또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연준을 조금 지난번에 연준에 대한 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좀 준비를 해갖고 왔고 요걸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 연준 좀 알고 갈까요? 그 우리가 흔히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FOMC 연방준비은행 네. 포인터가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FOMC를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의결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직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연방준비은행을 이제 통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네요.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앞자만 따서 FOMC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네. 운영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러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7명으로 구성되고요. 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12개 거점 준비은행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은행 하나하나별로 이 은행이 관할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FOMC라고 하는 이제 이런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요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네. 요 7명의 이사회하고요. 네. 여기 12개 준비은행의 총재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서 뉴욕은 요 은행을 창설하는데 지분이 제일 많은 편이라서 항상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럼 나머지 11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이제 4명이라고 썼네요. 네. 4명인가 3명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갑자기. 4명? 4명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명의 총재가 1년씩 돌아가면서 네. 이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아마 12명. 12명이 되는 겁니다. 네. 아, 맞네요. 12명이네요. 네. 음. 요게 바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움직이고 통화정책회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지도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여기 연준의 의장이 파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는 파월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 거고요. 네. 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닉 티밀하우스가 쓴 책에 있는 아. 그걸 그냥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네, 네. 그 책을 네. 또 보셨어요, 또? 연준의 역사가 한 110년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네. 네. 나중에 근데 역사도 한번. 파월이 연준 의장 한 게 이제 5년째인 거죠. 5년째인데 두 번째 임기. 이 사람은 자 양적 긴축까지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뜻으로 이제 끝에 이제 했죠.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갖은 압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어요, 사실. 네. 네, 마이너스 금리 인하 요구까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버냉키처럼 엄청난 돈을 투하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네. 이제는 또 다시 볼커처럼 다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다 겪은 거예요. 재임 기간 동안. 글쎄 이제 한 번에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이 짧은 기간에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다 겪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이제 활용 가능한 통화 정책 시나리오를 좀 두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지난주에 옐런도 말을 했어요. 경기 침체나 실업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그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 거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란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을 했다가 네. 서머스 전 재무장관한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지난 주말에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뉴 노멀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번 주는 요 두 개 중에 파월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주는 요 옐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목표 인플레이션을 파월은 한번 수정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을 네.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을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 지금 말하면 네. 주식시장이 또 그 기대 때문에 아. 올라가겠죠. 왜 이제는 좀 숨 쉴 틈은 좀 주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지금 당장은 말을 못 하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근거는 이번 주나 지난주에 파월 말고도 다른 연준 의장들이 말한 부분들. 네. 실업이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찰스 에반스나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것들 중에 경기 침체를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네. 목표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높여놓으면 조금 나아지게 되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산업이나 이 자산 시장, 우리 투자하는 자산 시장에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비교적 인플레이션을 3%라고 한다면은 금리는 한 4.5%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비 기업들은 조용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야, 무섭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거나 네. 뭔가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가 존재하거나 네. 이런 산업들로 산업 구조가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티나에 대해서 이제 배당 매력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식이 더 좋은 투자 수단일 거다. 이거는 동일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시장에서 네.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는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스포를 드리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강달러를 쓰는 거예요. 강달러를 쓰면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비슷한 사례가 199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벌써 다음 주 준비까지. 요 두 개를 다 통합해 보면 결국엔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마지막인데. 보였어. 잠깐 보였어요. 스포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다행스러운 게 네. 그 월요일 날 놀잖아요 보통. 네. 화요일 나오신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화요일 날 놀았으면 어떻게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서 네, 지금 그냥, 우리 조경상 팀장님은 네. 스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저쪽에 스포츠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분간 보면은 시장에 좋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지점에서도 보면은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네. 사실 저도 증권사 직원이지만 네. 증권사 저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네. 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투자를 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아마 올해 4분기까지는 그렇게 뭔가 재미있는 것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별로 이벤트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솔직히 조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분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년 가면은 사실 내년 1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말을 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여건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한 분기 참을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그럴 때 어떤 돌파구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인공지능을 잠깐 말씀드리고 끝냈는데 네. 조금 더 가지고 온 거고요. 자료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 맨 끝에 있는 차트가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한번 인플레이션하고요. 네. AI하고 한번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작년 9월부터 딱 1년 정도. 파란색이 뭐죠? 파란색이 AI고요. 오,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넘었네요. 네. 그리고
추세도 거의 비슷하게 조금 움직이는데 물론 얘네가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AI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 뭐 애널리스트 자료 나오는 거 보면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최근 들어. 네. 이유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제가 로봇도 넣어서 검색해봤는데 네. 로봇에 대한 트렌드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면 AI는 이거 미국 기준으로 검색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상당히 뭔가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조류독감은 아니. 아니겠죠. 자, 요 그림은 제가 또 자료 한 번 더 보시면 네. 요 그림은요 전 뭐예요?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저거 AI가 그린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내일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이사님께서 나와서 네. AI하고 테슬라를 주제로 얘기를 하실 건데 나 내일 안 나오는데. 전 이게 테슬라는 아니고요. 나오세요. 내일 안 나오는데. 아니, 나오시라고. 부장님도 안 나오시잖아요. 오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고요. 사실 이 회사를 창업하는 데는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했다가 그렇죠. 이제 최근에 나갔어요. 마소 생각이 좀 달라서 네. 다른 회사를 또 차렸죠. 근데 이제 이게 달리 2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네. 겁니다. 달나라에서 말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줘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기술을 얘네하고 베타적 사용권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 이런 건 그러면은 어도비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글자로 써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냥 이거 텍스트로만 적어 놓은 거고 네. 음성 인식 번역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 글로벌 컨퍼런스를 할 때 네.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통역을 해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예전에 구글이 시도했다가 잘 안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조금 보완해서 팀스에다가 넣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픈 AI 걸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략 한 28만 시간 정도를 학습을 이미 언어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 자료 찾아보니까 한 60만 시간 이상을 학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많이 해도 됩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요? 28만 시간이면 30년이 넘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시킨 거고 아, 요 밑에는 뭐냐면 네가 반지의 제왕을 읽고 비슷한 글을 써봐 네. 라고 했을 때 작성된 글이에요. 김리는 누굽니까? 한국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어진 인물인 거죠. 창작물이에요. 김씨와 이씨를 이제 창작물이에요. 그죠? 네. AI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시면 이런 어떤 텍스트 작성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이라든지 또 이런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빠르게 침투를 했고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한 거는 빠른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 같이 이런 H100 같은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의 성능이 개선될수록 학습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뀐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려면은 논리 체계를 다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논리 체계부터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중간에 개입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옷으로 보면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붙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유연하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보여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태양계를 그려봐라고 말을 여기다 써놓으면 코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음.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앱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수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계속 개발 중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실천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사실 돌파구가 돼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는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가 반지와 제왕을 사실 못 봐가지고 못 봤어요? 예, 김리가 거기 나오는 원정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김리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김리보다는 최근에 금리라고 이렇게 댓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지금 돈이 없으면 금리보다는 이제 은리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네. 아니면 이제 이빨을 잘 닦으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볼게요. 아니 수리남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시간 딱 맞췄어요. 아니 그 많은 거를 딱 맞춰서 이제는 시간 조절 능력까지 보여주신 우리 조경상 팀장님. 오늘은 가시면서 좀 오르는 시장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일어나서 이렇게 좀 네,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우리는 항상 이제 종가를 봐야 되니까. 고객님들도 지치고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좀 지치고 그렇기 우리 때문에 조경상 팀장님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벤투는 왜 이강인을 안 내보내는 걸까요? 푸틴하고 비슷한 정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네, 그러면 이제 또 연휴 푹 쉬시고 네. 연휴 끝나는 우리 화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인공지능까지. 네, 인공지능까지.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네. 알려주신 우리 조경상 팀장이 보내드렸고요. 우리는 또 빠르게 광고 보고 이남호 교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